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충북에 해양 문화 시설이 들어섭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건립되는 미래해양과학관에는 국내 최대의 디지털 아쿠아리움과 수족관 등이 설치되는데요. 한 해 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입니다. 지난 6월 개장한 생명누리공원 인근에 내륙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5년까지 1,046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해양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선시대 수군의 대표적 전투선인 판옥선으로 외관을 디자인했습니다. 2층과 3층을 연결한 북층 공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아쿠아리움이 들어서고 해양 로봇과 해양 에너지, 해양 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해양 누리관과 해양 탐험관도 설치됩니다. 부지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제공했고 시설 건립과 운영은 해양수산부가 맡습니다. 충북 지역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바다를 접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당초 350톤 규모를 요청했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계획에서 제외됐던 수족관도 살아났습니다. 작은 수조 4개 형태로 규모는 20톤으로 축소됐습니다. 바다가 없는 도에 내수면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5%라도 주셔야 우리가 바다가 없는 결핍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첫 삽을 뜬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충청북도가 지난 2005년부터 4차례나 도전한 끝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바다가 없는데 해양과학관이 웬 말이냐는 비아냥을 들었고 사업명이 4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해양과학 시설을 건립하는데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국립미래해양과학관에 이어 해양수산부의 가칭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을 추가적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길거리는 빈 점포가 넘쳐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서안길의 대표 상권이던 지하상가 점포 120여 곳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행인들의 발길도 뚝 끊겨 을신년스럽습니다. 10곳 중 3곳이 비어 전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했던 오피스 등 크고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폐업을 결정하는 처지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가 상가 공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이런 여파가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그대로 오거든요. 지금 거의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올해 3분기 충북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가 감소해 광주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문 소매점 판매가 7.5%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충북의 소매 판매가 급감한 것은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반짝 살아났던 소비 심리가 반년간 기준치인 100 아래에 머물며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다 결국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대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경기 둔화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과 함께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인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충북 지역 시멘트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시멘트 운송 중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장 가동을 멈췄던 단양 제천 지역 시멘트 업계는 하루 출하량을 최대로 늘리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과 관련해 급식과 돌봄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파업 시 급식은 간편식 제공과 빵과 우유, 외부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 교실을 통합 운영하고 학교 관리자 등 보조 인력을 동원해 돌봄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되는데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도 기간 때문에 법을 잘 지키려는 업주들이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카페나 음식점에선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편의점에선 비닐봉투를 쓰거나 제공하면 안 됩니다. 당초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지만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새 규제에 맞춰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청주의 한 카페. 일반 플라스틱 컵보다 5배가량 비싼 재활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3배나 비싼 친환경 빨대까지 준비했습니다.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리유저블 컵을 사용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대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PLA, 완전 생분해 PLA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새 정책에 혼란도 많습니다. 계도 기간 탓에 카페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제공 여부가 달라져 정책대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업주들이 오히려 소비자 불만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제공을 하는데 왜 이 카페에서는 제공을 안 해주세요? 저희도 종이컵 주세요. 저희도 여기서 플라스틱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되게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애매한 규정에 혼란스러운 건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비닐봉투보다 비싼 종량제 봉투를 팔아야 해 민원 부담이 커졌는데 나무젓가락도 즉석조리식품을 파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등 상황 따라 품목 따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많이 뭐랄까 헷갈린다래나. 젓가락은 우리 같은 경우에 도시락에 붙어 있고 도시락을 뭐 둘이 먹는다면 하나 더 줘야 되고 그래서.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보다 확대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도 시행이 코앞이지만 명확한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 북부권에서는 시멘트 생산 공장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시멘트세 입법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입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단양을 비롯한 충청, 강원 6개 시군이 이번에는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주는 대가로 세금을 통해 보상하자는 취지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업계에 부과해 지역에 환원하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내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논의된 지역발전기금 출연마저도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많은 단양과 제천, 강원 등 6개 시군이 함께 손을 잡고 시멘트 생산 부원료나 대체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는 킬로그램당 10원에서 30원을 부과하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해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10원을 매겨 세금을 걷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연간 900만 톤의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로를 통해 소각되는 중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30% 정도 밀집된 단양구는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300억 원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체를 소각시키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소각과 원료로 사용하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화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청, 강원 6개 시군은 법 개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역이 내년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이 되면 내년 하반기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시멘트세의 우회 전략으로 대두된 폐기물 반입세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요즘 병원에는 맛집, 쇼핑몰 등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병원으로서는 수익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데 충북대병원 하면 이제 식물원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는 야외에 치유의 숲이, 이번에는 실내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병원 로비의 벽 전체가 커다란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몬스테라와 안시리움, 관음죽 등 모두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에 효과가 있고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벽과 천장에는 자동 관수 시설과 LED 조명도 설치돼 큰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드릴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안정감을 좀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산림청과 청주시가 지원한 이번 실내 정원 사업을 통해 충북대병원에는 복도와 옥상에도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모두 88종, 13,684본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인접 야산과 연결된 치유의 숲이 들어선 데 이어 3곳의 실내외 정원까지 조성되면서 의료진, 환자, 보호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병원 구성원들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주공항과 한국교원대에도 건물 내 정원이 조성된 가운데 청주시는 의료시설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정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시군주도 레이크파크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90억 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9월 시군 특화 사업 공모를 통해 11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최우수 사업은 괴산군의 괴산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 사업과 보은군의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 사업으로 각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가 AI 영재고등학교 원안 관철과 충북혁신도시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광주 지역의 AI 영재고 설립이 검토되고 충북은 특정 지역의 바이오 영재고 설립 가능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양 군의회는 AI 영재고 충북 설립 공약을 원안대로 확정해 충북혁신도시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도립대가 차기 총장 후보를 재공모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교수 2명에 대해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적격 결정했습니다. 도는 조만간 총장 초빙 공고를 다시 내고 지원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는 어제 청주 S컨벤션에서 자매결연 15주년 온라인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란텐리 광시장족 자치구 주석 등 70여 명이 화상회의로 함께한 오늘 행사에서는 경제무역 협력과 학술, 인적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또 충북의 제천과 영동, 광시장족 자치구의 팡천강시 산업단지 등을 소개하는 투자환경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제천시가 중앙아시아에 속한 키르기스스탄과 본격적인 국제 교류에 나섰습니다. 시는 방문단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5일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행정,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과 교환학생, 근로학생 채용 등도 논의한 제천시는 앞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